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생계형 시사평론가입니다. 사실 먹고 살기 위해 시작했어요, 이거를. 이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제 과거를 다 들추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정말, 어디 직장 취업이 안 돼가지고 말이죠. 온 사회를 다 들이받고, 결국에는, 프리랜서, 말이죠. 프리랜서인지, 우리 한국 현실에서는 파리랜서가 맞는 말입니다. 파리랜서로 살아온 지 벌써 이제 내년으로 10년이 됩니다. 장구한 세월 동안 참 즐기게 살아왔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망하길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란듯이 성공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나는 꼼수다 때문에. 공연장 가면 말이죠. 삼보일배가 아니라 삼보일사라고 세 번, 3보를 걸으면은 한 번 사인하고, 또 세 번 걸으면 한 번 사진 같이 찍고, 참, 제 인생에 이런 날이 다 오네요. 너무 감사하고, 저 망하길 바랬던 사람들, 이거 다 봤으면 좋겠어요. 이 DVD로 촬영해가지고, 보내주고 싶어요. 오늘 청춘하면 제가 큰 빚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불과 2년 전에, 2년 한 반쯤 됐군요. 이 20대 너희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말로. 아마 태어나서 그때까지 먹은 욕이 한 5배는 그 단기간에 먹었던 것 같아요. 그거 아직도 욕 먹고 있습니다. 여러 번 사과를 했고, 용서를 구했습니다만. 근데 하여튼 그 사과하게 된 내용은 다름 아니라 우리 20대에게도 상당히 분노가 있다. 또 뭔가 이 분노의 어떤 표출을 통해서 표출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변혁의 어떤 동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비단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 20대에게 희망이 없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청춘 이야기를 할 때 마음에 좀 빚이 있는 마음도 있고요.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청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진정성 있게 표출할까 그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한번 지금부터 풀어나갈까 하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다 아실 겁니다. 예전에 그 미녀들의 수다에서 한 여대생이 나와가지고 키 작은 남자는 루저다 이런 얘기를 했죠. 180cm 키가 안 되면은 루저다 이런 얘기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80cm 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런 루저들, 그래서 전 사실 우리 이 여학생이 했던 말보다도, 이 여학생이 했던 말 중에서, 이 루저라는 말보다도 이 표현이 더 아주 상당히 좀, 외모는 경쟁력 아닙니까? 근데 이 여학생만 했던 말은 아니에요. 최근에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98%가 외모는 곧 경쟁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외모의 어떤 그런, 너무나 지나치게 방점을 둔 우리 한국 사회 현실.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외모는 경쟁력이다. 너무 슬퍼요. 얼굴을 고쳐야 되고. 얼굴 고치는 그 여학생들한테 물어본 말이죠. 미용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얼굴을 바꾸고 몸을 고치고 다이어트는 괜찮죠. 건강을 위한 거니까. 난 왜 안 하냐고 묻는 표정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밖에 보면 별 차이 없습니다만. 자, 이 외모도 경쟁력이다. 이 표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외모도 경쟁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이쁘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나에게 상응하는 어떤 연인 혹은 배우자감은 당연히 외모가 그만큼 받쳐줘야 한다. 그래서 키는 180cm가 넘어야 한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너무 비참하죠. 사람을 상대로 해서 격을 만들고 질을 따지고 이게 너무나 좀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바로 보상심리가 아닌가. 보상심리. 이 보상심리가 너무나 우리 사회에 청춘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그런 심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만도 합니다. 이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유치원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막 공부를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초등학교 가서는
좋은 중학교 가야 한다. 라면서 사전 조기 교육이라고 해서 영어 잔뜩 공부하죠. 우리말보다도 영어를 더 잘해요. 제 아들이.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영어를 더 잘할 수가 있느냐 했는데 아빠 sorry 이라는 거예요. 예. 중학교 가면 어떻습니까? 또 특목고 가야 된다라면서 막 닥달을 하는 부모님들이 있죠. 고등학교 가면 어때요? 대학 가야 한다. 명문대 가야 한다. 막 이러면서 또 아이들을 그야말로 체근합니다. 그렇게 해서 간신히 또 대학에 가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대로 파라다이스냐? 그렇지 않죠. 취업 준비를 위해서 또 뭐 스펙 경쟁, 학점 경쟁, 어학 경쟁, 뭐 치열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까지 한 20년 세월을 정말 나의 격을 만들기 위해서 나의 어떤 뭐랄까요,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애써왔는데 사회가 나에게 그에 상응하는 답, 보답, 선물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심리를 가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죠? 예, 그런 심리는 당연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게 이들에게 대답을 합니까? 20대가 한 몇만 되는 줄 아세요? 20대세요? 본인이 20대인데 700만. 대학생이 한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300만 조금 안 됩니다. 자, 700만, 300만. 대단하죠. 자, 근데 취업을 한단 말이죠. 취업하는데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몇 프로 되는지 아십니까? 20% 조금 못 됩니다. 비극이죠. 근데 사실은 원래 3%예요. 실업률이. 구라친 거지, 정부가. 통계를 축소하기 위해서 줄이고 구직 단임자를 뺐어요. 따지고 보니까 실업률 3%. 이거 완전 통계 조작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100명 가운데 3명만 쉬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눈속임을 시킨 거죠. 이렇게 통계 조작을 통해서 우리 20대들의 고충을 축소시켰어요. 이렇게 열심히 20년간 자기를 경영해오고 경작해온 그런 20대들에게 이 사회가 해주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대학 열심히 다닌다고 말이죠. 뭐 이렇게 등록금을 또 이렇게 챙겨주는 것도 아니에요. 반값 등록금. 이거 이렇게 요구하면 굉장히 좌파로 낙인 찍는데 이 공약 내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각하예요, 각하. 이 청춘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아무런 보답을 하지 못한 가운데 더 큰 부담만 안겨줍니다. 등록금, 취업, 또 경제의 난에 대한 어떤 그런 희생, 이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요, 보면은. 자, 그렇다면 이 어른들이 대접해 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뭔가 보답이 있을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만 얽매여 있다면은, 이 프레임에 얽매여만 있다면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존경하는 20대 청춘이 있습니다. 바로 노영수 씨란 분입니다. 중앙대학교 도고동문학과 다니는, 졸업을 남들 다 했을 나이인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28 나이에 복학생으로서 박용성 중앙대 이사장, 이 양반에 덤볐습니다. 중앙대가 기초학문에 대해서 좀 홀대를 해요. 그래서 하여간 돈 안 되는 학문들은 어떻게 좀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에 지금 계속 중앙대가 쓸려가고 있는 양상이었는데, 노영수 씨가 안 된다, 이런 식의 그 학과 구조 조정은 안 된다 라면서 이 학교를 상대로 해서 정면으로 대응했습니다. 자, 20대의 전 특권은 뭐냐면은 뭐랄까요, 까임 방지권? 뭐냐면 이런 겁니다. 20대는 뭔 잘못을 해도 이 사회가 용서해 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20대, 이게 젊은 나이에 이런 객기를 부릴 수도 있는 거지. 이해를 해줘야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이 사회 구조적으로 용서해 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 과거 386 선배들의 그 투쟁이 가능했던 것이고, 그 이전 청년 세대들이 막 이 현장에 나와서 부딪히고, 말하자면 사회 정의와 이런 분배 정의를 위해서 싸웠던 거 아니겠어요? 자, 이 노영수 씨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퇴학을 당했습니다. 배상도 아마 당했을 거예요. 손해배상 소송. 이런 식으로 완전히 20대에 대해서 용서해 주기는커녕 코너로, 극단으로 몰아갔습니다. 이게 참 교육자적으로 이게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 학과가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이런 기초학문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뭐 굉장히 그 학교가 홀대한다라는 그런 막 그 생각에 그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행위 왜 못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 대학생들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자, 하지만 노영수 씨 소송 끝에 퇴학 부당하다 이런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 노영수 씨를 보면서 느낀 건데요. 야, 이제 노영수 씨 같은 경우는 취업은 영원히 불가능하게 됐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자본 체계를 완전히 뒤엎지 않는 이상은 이런 자본가들로 즐비한 대한민국 땅에서 취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초세기 말이야. 대학생인데 어려서부터 저렇게 재벌 회장님이 이사장인데 저렇게 덤비는 저런 학생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우리 사회의 재벌들이 말이죠. 취업하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낙담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두려워서 대학생들 가운데 상당수는 바른 말을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거 하러 나갔다가 행여 불이익이라도 당하면 빨간 줄이라도 그어지면 나 취업 못하는 거 아니야. 나 그런 불이익 받고 싶지 않아. 익명성을 그냥 유지할래. 대중 속에 그냥 파묻힐래. 이러는 학생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자, 이런 노영수가 난 위대하다는 겁니다. 이 노영수는 이제 박용성 이사장과 동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참 이상하죠. 제가 예전에 그 극동방송이라는 보수 성향의 개신교 방송에 있었을 때 조용기 목사가 교연금을 아들 스포츠 신문 만드는데 써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분노를 해서 막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됐죠. 잘렸습니다. 잘렸는데 잘리고 나서 얼마 뒤에 어디 행사에 갔는데 그 조용기 목사 측근인 것 같아요. 어떤 여류 이 저술가가 막 저한테 덤벼오는 거예요. 너 조용기 목사하고 동급이 되려고 그러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생각이 이게 저거 미쳤나? 웬 지랄이야? 난 지금 잘려가지고 열받아 죽겠는데 그 이야기를 나중에 제가 듣고 나서 판단한 건데 그렇구나. 나는 조용기 목사의 이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가 결국 잘렸지만 나와 조용기 목사는 같은 급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조용기 목사는 인정 안 하겠죠. 하지만 세인들은 인정합니다. 저 친구 조용기 보다도 낫네. 이런 뭐야. 이미 난 도덕적 우월성을 지니게 된 거지. 이런 걸 난 좀 늦게 자각을 했어요. 노영수는 이제 취업할 길이 없다. 이런 자본가 구조 속에서는 저열한 그 자본가들 밑에서 빌어먹기는 다 글렀어요. 노영수는 이미 자각을 했어, 이 친구는. 근데 나는 그때 자각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사 잘리고 나서 다른 방송에 들어가려고 무지하게 여기다 입사원서 집어넣었는데 집어넣을 때마다 다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그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미 다 나에 대해서 다 인포메이션을 다 파악을 한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한 5번인가 4번인가 그랬는데 하여튼 한 번 빼놓고 다 뭐 노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한 경영을 위해서 노조와 사용자가 파트너가 돼가지고 서로 이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동반자가 돼야 한다. 상당히 좀 사용자의 어떤 입장도 고려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다 그냥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마지막 회사는 정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정말.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도 물어봐.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단순 가담자였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내가 막 노조를 재건하고 뭐 앞장섰는데 들어가고 싶었어. 결혼을 했는데 잘렸는데 결혼하고 말이죠. 신혼여행 갔다 보니까 구조조정이 됐어. 이거 웃기잖아 이게. 어떻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쪽팔리는지 정말 이 정말 모욕감 스스로 셀프 빅엿을 먹은 거지. 셀프 그레이트 빅엿을 먹으니까 이 모욕감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생긴 대로 살자 씨발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그때부터 어디에 기대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빌어먹지 않은 채 벌써 이렇게 10년의 세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는 박수가 한번 나와줘야 하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사회적으로 옳은 소리를 하다가 피해를 입고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정말 생계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좀 곤궁한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 말이죠. 이 사회는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노영수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자본가에게 들이받고 나서.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기회의 땅이 펼쳐져 있는데 이미 업그레이드가 돼 있었는데 저는 그 종교 교권 세력들에게 빌어먹던 그 시절에 그 그레이드에서 자꾸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 했던 것이죠. 아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그레이드를 보지 못했어요. 이제 새로운 기회의 땅이 펼쳐졌음을 저는 느꼈고 10수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살만합디다. 그래도 나는 꼼수다. 삼보 일사의 어떤 그런 영광도 누리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청춘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겁니다. 보상을 원하느냐. 옳은 길을 가고 싶은데, 바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보상이 없다면 어떡할까. 이런 공포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의 땅은 있습니다. 분명히 열려 있어요. 이타주의적인 어떤 생각을 또 행동을 하게 된다면은 그에 상응하는 그런 이 사회에 답이 있을 거란 얘기죠. 새로운 기회의 땅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공포감에 절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제가 요즘에 하나 캐롤을 개발했습니다. 쫄면 안 돼. 쫄면 안 돼. 예. 쫄 필요가 없습니다. 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사회에 아무리 자본가들이 수구 집단이라 할지라도 모든 그런 돈을 다 쥐고 흔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이 나라는 사회 정의가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고 그 사회 정의를 구현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 존경할 마음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말이죠.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자는 그런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취업이 안 되면 누구 책임으로 돌립니까? 자기 책임으로 돌려요. 이게 맞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반이 비정규직이고 반이 정규직인데 사회구조적인 문제 아니에요? 취업 안 되는 사람이 무려 20%에 이르는데 사회구조적인 문제 아니에요? 이타주의를 가지시고요. 우리 이제 방학이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 청년들이 좀 이타적인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을 위해서 다음 등록금을 위해서 아르바이트 뛸 수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 뭐 이타적인 활동을 하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또 뭐 좀 여력이 있어서 등록금 걱정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전적으로 헌신하셔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를테면 환경, 평화, 정의, 통일 그리고 정치개혁, 반값 등록금 투쟁 여기에 벗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세요. 그게 바로 이타주의 아닙니까? 본인만 덕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다 덕보는 그런 이타주의. 이런 거에서 손해본다. 그래서 영원히 폐인이 된다. 망한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남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들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어떤 가능성과 희망을 또 찾을 수 있는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삶의 노하우가 또 생기는 겁니다. 이타주의 경험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불이익 당한다. 그 불이익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스펙입니다. 인생의 스펙, 진정한 스펙.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청춘의 빛나는 내일을 다시 한번 만들어보고 청춘의 부흥기를 만들어 봅시다. 너무 청춘이 존재감이 없으니까 우리 각각해서 신경을 안 써요. 반값 등록금. 세상에 제가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난 그런 말을 안 했다라고 이런 개뻥, 야부리, 사기를 치잖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그렇겠어요. 청춘이 무서워야 세상이 뒤바뀝니다. 네. 이타주의로 똘똘 뭉쳐서 쟤네들 그야말로 쌀알처럼 이렇게 서로 분리된 줄 알았는데 하나 뭉치네? 막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저쪽은 똥 쌀 때 똥이 안 나올 겁니다. 그때 고상한 표현을 찾다가 그렇죠. 예. 자, 이타주의로 무장된 청춘, 업그레이드된 청춘. 이 청춘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출발점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